일단 오늘 돌다리 마무리 지을 거예요.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업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절정의 자 나와 있는 부분 맞지? 자, 지난 시간에 참섭이가 아버지한테 땅을 팔아달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생긴 돈으로 병원을 확장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아들의 나무다리기에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난 서울 갈 생각 없다 라고 단적으로 말하시면서 천금이 쏟아진데도 땅을 못 판다. 왜냐면 그 땅은 천지만물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의 본래적 가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한 아버지의 주장에 의해서 이제 못 판다라고 거절하시고, 자 부분 넘어가 보자. 이제 계속 비판 나오는 거야. 안 팔면 안 파는 거지. 자꾸 혼을 내. 자,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우습게들 여기지. 땅처럼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은과라는 것은 우리 인과응보할 때, 그러니까 정성 들이면 그만큼 수확이 얻어지고 땅을 소홀히 대하면 그만큼 이 땅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게 없는 그 은과가 분명한 게 무엇냐? 하늘은 차라리 못 믿을 때가 많다. 그러나 힘들이는 사람에게는 힘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다. 세상의 은혜에 빠진 지주들, 자 여기 지주. 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땅 주인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 땅 주인은 어떤 땅 주인이냐면 아버지와는 다르게 땅 주인이기만 하고 땅에 대한 애정을 쏟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한 땅을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도시에 나가서 이 지대만 받는 사람, 바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비판적인,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대상이 되는 지주들. 그 이유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 자, 어떻게 땅에 대한 애착이 없느냐? 땅은 자긴 소자기들한테 맡겨버리고 떡 도회지에 나가 앉아서 소출은 팔아다 모두 도회지에 낭비해버리고 땅 가꾸는 데는 단 1원을 벌벌 떨고 땅으로 살며 땅이 야박한 놈은 자식으로 치면 후레 자식 셈이야. 이때 이 후레 자식이 마찬가지 여기는 지주를, 다시 한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야. 후레 자식이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거지. 그러니까 자식은 자식인데 이 잘못 버릇들인, 그러니까 버릇을 잘못 들인 버릇없는 사람.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지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땅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배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을 테냐? 배고프단 땅. 일단 표현법이 땅이 배고프다고 말을 한다? 의인법이고, 왜? 말을 하거든. 어떤 말을 해? 배고프다는 말을 해. 그리고 이 배고프다는 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 관리받지 못한, 즉 주인에게 정성껏 관리받지 못한, 어떻게든 홀대받은 땅을 의미한다. 여기 중요해. 이 배고프단 땅이라는 표현, 어떤 표현법이 쓰였고 의미가 무엇인가?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니 아나, 뚝이 떠나가니 아나, 걸음을 한번 제대로 걷나. 정 급하게 돼 소작인이 우는 소리를 해야 요즘 너의 신의들 주사친 노트. 근데 이게 지금 아들이 의사잖아. 의사들이
주사씩 놓듯 간단하게 처방을 하듯. 이건 뭐냐면 바로 이 비료를 뿌리는 그런 땅에다 대고 정성껏 퇴비를 뿌리고 이렇게 가꾸는 게 아니라 애꿎은 금비만 갖다 털어넣는. 이 금비라는 것은 일종의 화학 비료를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땅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보살핌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주사 한 대 놓듯이, 여기서 아버지가 이런 의사들이 이런 처방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야. 그렇지? 그렇게 환자들이 근본적으로 좀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주사만 툭툭 놓는다고 낫는 게 아니듯이, 마찬가지 땅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뚝뚝 관리하고 자갈밭이 되는 것도 막고 해야 되는데 비료만 뿌린다고 땅이 좋아지겠느냐. 또 방법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 부정적인 거야. 다 누구? 요새 지주들. 자, 그렇게 땅을 홀대하고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어디로 갈 텐고, 사람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간다고 봤을 때 그렇게 홀대한 땅으로 돌아가는 건 무섭지 않겠느냐. 바로 땅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바로 소장이 같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말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아버지의 말은 이미 땅을 못 팔아 주겠다는 넘어갔어. 이미 그 다음 추가된 말이야. 바로 땅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잖아. 여기는 지주, 이 후레자식 같은 사람들. 이게 뭐냐면 당시 현실의 모습으로 땅을 정성과 가꿀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어떤 경제적 수단을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였지. 그래서 이런 당시 현실을 모아보자, 비판해보자. 누구의 말을 이용했다? 아버지의 말을 이용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가가 설정해놓은 일종의 대리자, 대변자야. 그럼 이때 아버지가 하고 있는 말은 그 누구의 말로 봐야 돼? 작가의 생각으로 봐야 돼. 작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어떤 현실? 이렇게 땅을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 자, 넘어가 봅시다. 차 부분. 창섭은 입이 얼어버렸다. 이때 입이 얼어버렸다는 표현은 우리가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본래 보여지는 문장의 뜻이 아니라 좀 더 새로운 뜻을 가졌을 때 우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 입이 얼었다라는 말은 원래는 이 얼다라는 표현이 뭐야? 차가워서 냉동됐다라는, 냉각됐다라는 표현이잖아. 그게 아니지 지금. 뭐 추운 바깥에서 무슨 뭐 눈보라를 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입이 얼어버렸다는 표현은 이 두 개의 이 뭐라고 해야 되니 문장 성분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뜻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 알겠지?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뭐야? 관용적 표현이야. 그리고 이렇게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를 그대로 한자로 만든 네 글자가 있어. 한자 성어 중에 유, 있을 유, 입, 구, 그 다음에 없을 무, 말씀원 해가지고 유구무원. 이분이지만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아버지 말이 다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제 꾸짖는데 너무나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 완전 그냥 현타야, 팩폭이야. 그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를 들으면 아무런 반박 못하잖아. 그치? 대꾸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 안 겪으면 좋은 거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른이니까 설마 이제 뭐 나이 40 넘은 나한테 누군가가 이렇게 응? 네가 인생을 잘 못 살았다라니, 네가 하고 있는 생각이 잘못했다라니 이런 말을 안 할 거라는 생각에 좀 안일하게 살고 있었어. 그러다가 그런 말 해줄 사람이 이제 친구, 혹은 뭐 가까운 가족 이런 분들이지. 얼마 전에 이제 그 4월 5일하고 12일쯤에 그 이때가 보통 뭐 하냐면 그 제주도에서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묘제라고 해서 조상님들의 묘가 무덤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비석 같은 데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 지내지 않는 더 위에 조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분들을 모아가지고 제를 지내는데 갔다가 이제 형님하고 그냥 우연히 같이 이제 제 지내고 끝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차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형님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이게 가족 아니면 정말 얘기해주기 힘든 거거든. 왜냐면 다른 친구나 솔직히 뭐 동료 이런 사람들은 잘못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봐 솔직히 그 사람과 관계 때문에 솔직히 소개말을 다 하고 싶어도 참고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형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해주더라고. 왜?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냐?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더니 그 아마 뭐 코로나 때문도 그렇고 뭐 국가 경제 때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꼭 남에게서만 이유를 찾고 바깥에서만 이유를 찾느냐? 자기 스스로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뭐 세상을 살아가거나 나중에 사회 나가서도 마찬가지야. 항상 그런 생각을 해. 뭔가 일이 잘못되면 항상 이거 누가 방해했을 거야. 뭐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방법을 썼을 거야. 혹은 누군가는 뭔가 타고났거나 뭐 부모에 의해서 혹은 뭔가 미리 갖춰진 것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 근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무능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한 거야, 내가 판단을 그르게 했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런데 지금 사실 너무 물론 원망해도 되는데 이 생각 하나는 같이 해야 돼. 나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처럼 나도 나에게는 잘못했다 라는 생각하면서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좀 깨닫고 바뀌는 건 있어야 돼. 그래야 발전을 해. 그렇지. 솔직히 이런 경우가 있어. 뭐 코로나 때문이다, 뭐 국가 경제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조건들이 안 바뀌면 나는 결국 이 상황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치? 근데 바꿀 수 있는 방법 하나 뭐밖에 없어. 나를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바꾸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잘못된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때 선생님 되게 뒤통수를 딱 하고 맞은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 못 해주겠어 너희들. 같이 꽁찌기도 해가지고 입에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아 이래서 형 하는구나. 이래서 어른 하는구나. 이래서 아버지 하는구나. 아무리 공부 잘해가지고 그치? 도시에서 잘 나가는 의사여도 아버지만큼 못한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왜 연세 좀 있으신 선생님들 있지? 처음에는 그냥 선배님인가 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생활하면서 슬슬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왜 좀 우리처럼 막 부지런하지 않으시지라는 그런 생각? 왜 일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 혹은 학생들에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 선생님 구식이에요. 그 선생님 좀 이렇게 개그해도 이건 뭐 탈아재 개그예요. 완전 썰렁해요. 혹은 막 있어 막 애들이 막 불평하고 너무 할아버지 같아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야 선생님 뭐 가서 좀 물어봐. 근데 교무 시간 맨날 이렇게 앉으신 채로 꼬박꼬박 졸고 계세요. 막 경로당 할아버지 같아요.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서 좀 이게 나이 들면 빨리 집에 가지 뭐하러 저기 앉아가지고 그 비싼 월급 받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내가. 무능하다고 그분들이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못 따라가고 애들의 성향 못 맞추고 막 그런 생각 했어. 난 그때 애들하고 막 재밌었거든. 게임 얘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연예인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하면서 나는 나름 소통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자신의 수업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분들은 못 따라온다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 한 가지 짧게 얘기해 줄게. 일을 하는데 내가 뭐였냐면
안전 관련 행사였어.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 안전 생활을 지킨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걸 내가 심사를 해가지고 그 안전 점검 뭐 우수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상을 주는 그 행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 혼자 담당한 거야. 왜? 잘 봤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쫙 홈페이지 공지하고 학생들 사진 받고 그런 다음에 다 컬러 프린트로 뽑고 그런 다음에 내가 쫙 보고 너 좋아 너는 너무 성의 없어 다 걸은 다음에 내가 순위 쫙 매긴 다음에 전부 다 이거를 다 액자에 걸어가지고 그 본관 복도에다가 이지를 쫙 깔아가지고 전시 쫙 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 해놓고 나머지 그 탈락 작품들 아예 전시 안 하고 쫙 해놓은 거예요. 아침에 해놨어요. 이제 오전 수업 없을 때.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 담당 부장 선생님이 야, 너 일빨이 되게 잘하는구나 하고 집에 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학생들이 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 쉬는 시간 사이에 내 대상으로 얼추 한 4, 50명 왔다 갔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이게 이미 쫙 하고 퍼진 거야. 누가 대상이고 누가 금상이고 누가 은상이고 쫙 퍼진 상황이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그 다른 선생님 한 분이 야 이거 근데 어떻게 결정한 거야? 누가 심사해줬어?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요즘에 왜 그때는 이게 한 5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이 세부론협특상이라든가 이런 거 사교육부 때문에 교내상이 되게 중요할 때였어. 교외상은 이제 폐지되고 교내상을 상을 뭘 받고 어떤 걸 받느냐가 되게 중요한 때여가지고 이거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심지어는 그 심사에 대한 회력도 남겨야 된다 증거로. 안 그러면 누구에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정한 방법으로 상장 몰아주기 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지? 성적 조작처럼.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다시 심사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수고했어. 그런 다음에 다시 빼내가지고 그걸 이제 다 복사한 다음에 급하게 이제 부장님 몇 분, 그다음 선생님 몇 분 막 해가지고 5분 모인 다음에 심사를 했어. 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야. 싹 바뀌어버린 거야 순위가. 그렇다고 여기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원래 얘 대상으로 했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싹 바뀐 거야 순위가. 그래서 그걸 이제 한 4교시가 끝내고 바로 이제 점심시간에 다시 또 제 평가된 순서대로 진열을 쫙 했지. 난리가 난 거야. 그때 난리가 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장을 수여해야 되는 상황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됐냐면 자 대상 누구 딱 했는데 자기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애가 움찔하다가 멈춘 거야. 난 봤어 뒤에서. 걔를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 쟤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지? 하고 내가 움찔하다가 딱 멈춰서 그 뒤에 딱 야 너 아니야. 왜 어떻게 되느냐? 또 그리고 그 대상으로 호명된 애는 자기가 아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 왜 자기 불리니까 얼음절해가지고 자기 맞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문제는 그 애가 그거를 친구가 듣고 보고 왔잖아. 가서 인증샷을 남긴 거야. 자기 사진이랑 자기 엄마 아빠 자기 있는 사진에 대상 딱 붙어있는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거야.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서울 계신 뭐 고모 다 있는 그 단톡방 안에 그 사진 쫙 올라가서 모든 사람이 축하를 다 받은 상황. 예? 받겠지. 함정한 거야. 함정. 야, 근데 진짜 등골이 오싹해. 30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교감쌤이셨어? 교감쌤 졸지 막 이랬던 교감쌤이었어? 결국 집에 갔지 막 이랬던 교감쌤이었어? 근데 30분 동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잘 이렇게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제 잘못입니다. 아이고 노예 푸십시오. 30분 동안 사과하는 거야. 30분 동안 그분한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그 의욕이 나머지 그 선생님 문제 아니면 제 문제입니다. 제 잘못이면 계속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딱 통화 끝났어. 딱 수학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라니까 탁탁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 상황에 집중한 거야. 저 인간 사고 쳤는데 교감쌤이 지금 30분 동안 사과했는데 이제부터가 드라마가 시작이다라고 모든 사람 다 집중하고 교무실에 한 30분 쫙 앉아있는데 다들 미역회처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일로 와
그러니까. 예. 야, 앉아. 소파에. 병원에 옆에 소파에 나 앉았어. 아찔하지? 예, 죄송합니다. 아, 뭘 쫄아? 이러는 거야, 천만이가. 야,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실수했다고 생각하잖아. 그건 뭔 줄 알아? 일을 하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거야.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잖아. 신이었으면 완벽했지. 인간이니까 실수가 생기는 거야. 그 말은 네가 뭔가 일을 했다는 얘기야.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수도 생기지 않아. 아무런 실수가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겉으로 좋아 보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지. 그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한 거야. 의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데 생기는 거고. 와, 그 얘기 해주시는데 아, 진짜 선생님이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뭔가 좀 이렇게 빠르고 뭔가 좀 이렇게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딱 뒤집어진 거야. 와, 이분들은 오랜 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혜라는 걸 터득했구나. 깨우침을 주는 건 알았을 때 강렬하게 느끼는 거야. 아버지 오랜 세월 동안 그 직접 손으로 그 돌을 주워가면서 그 뚝 쌓아가면서 그지? 이렇게 그 땅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란 말이야. 아무리 아들이 의사였고 심지어 아들이 무슨 뭐 노벨상 같은 뭐 카스티튜션이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인생에 지혜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가르침 속에서 아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 선생님 우와 한번더 울 뻔했어. 진짜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살면서 실수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계속 부딪혀야 되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의 어떤 얘기들 있잖아. 곰곰이 들어봐야 돼.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 뭔가. 설령 내가 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오빠는 우리 언니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얘기 들어봤자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야. 왜?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야. 다 같은 맥락이야. 모든 인생이. 모든 일에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인지 다 이것도 수송이란 말이야. 그걸 많이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 되게 좋은 교훈이 돼. 그래서 절대로 뭐 뭘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또 왜? 막 이러지 말고. 그치? 뭐 오빠는 네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들어봐. 들어보면 다 있어. 내가 못 찾던 해답이 그들의 이야기에서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요거만 하나 가지고 얘기 많이 해줬는데 창섭한테 이런 얘기 해주니까 창섭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 딱 하고 일칠 맞은 거야. 촌놈법이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자기본이었음을 대뜸 깨달았던 것이었다. 바로 병원 확장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상황을 고려한답시고 실제로는 고려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했던 것이었지. 이기적이었던 그런 창섭의 생각.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일종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종교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아버지가 땅에 대해서 뭔가 신을 믿고 있는 뭐 샤머니즘을 갖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 뭐로 봐야 되냐면 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어? 천지만물의 근거이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아버지가 가지게 된 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지.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그러니까 이단적인 계획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본질적인 생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생각이 용납될 리 만무였다. 아버지는 상을 물리고도 말을 계속하였다. 너로선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을 하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그러니까 과히로 보지 말고 너로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그 아버지 말 전체. 그러니까 너로서는 병원을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닐 줄도 안다. 아버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창섭의 입장 또는 처지를 이해하는 그런 말하기. 너도 어쩔 수 없을 것이야. 오늘 환자들 다 받지 못하고, 그지? 병원을 좀만 더 늘린다면 돈 더 벌 수 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생각이야.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못 쓰는 거다.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이라 하지 않니? 매사를 순탄하게 진실하게 해라. 이 말은 너무 아들에게 욕심만 부리지 말고 인술에 힘쓰는 진실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러니까 창섭이가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 본질이 뭐였냐? 본질은 당연히 누이 동생 창옥이의 억울한 죽음이었잖아. 오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 창섭이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잖아. 창옥아, 너의 죽음은 안타깝다. 근데 오빠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돈 벌려고 의사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억울한 죽음, 슬픈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의사가 된 거였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데 네가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왜 이제 와서, 그치? 돈을 더 벌려고 병원 확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욕심을 부리는 태도로 바뀌어버렸니? 원래 네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였니? 인술이었잖아.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내가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는 탓하지 않겠다. 넌 너로서 발전할 길을 열었고, 그게 또 모리지배의 악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활이나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더구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니? 다만, 이거 뭐 떠오르니 얘들아? 다만 하니까 우리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대화의 원리 중에서 동의의 경륜.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 뭐 좋은 효과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해주고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그런 다음에 다만 같은 완충적 표현을 쓴다. 알겠지? 이거 동의의 경륜을 잘 지킨 거야. 옆에 다만 옆에다가 동의의 경륜 하나 써두면 나중에 공부할 때 같이 떠오르겠지. 동의의 경륜. 우리가 이걸 좀 완충적인 표현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완충적인 표현. 다만 이 아버지 생각으로는 3, 4대, 그러니까 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이어져 온 공들이 일으키는 전장을, 이 논과 밭, 이 땅을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게 저기 애석한 심사가 없달 순 없고. 자, 이때 애석한 심사. 안타까운 마음. 자, 그 이유를 생각해보니, 잘 봐. 지금 창섭은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집안의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을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땅을 지금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접 농사 못 지시니까 땅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서 안타깝구나. 자, 오른쪽에 핵심 논리 가보자. 자, 아버지의 비판의식. 자, 첫 번째 비판의식이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지. 뭐였어? 그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 그 땅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앞에 하나 있었고, 괴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지난 시간에. 오늘은 뭐가 있었어? 바로 그 후레 자식 같은 지주들이 있었어. 그래서 땅을 기름지게 하지 않고, 정성껏 돌보지 않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 비판의식이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뭐였어? 아까 얘기했던 거? 괴이한 사람들. 오늘 배운 건 후레자식. 자, 괴이한 사람들은 땅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배운 후레자식은 뭐하는 사람들? 땅을 홀대하는 사람들, 관리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 아버지는 비판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창섭이가 깨닫지. 자, 우리 아버지는 땅에는 이해를 초월한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 이단적인 계획, 그 땅을 팔아서 병을 확장하고자 하는 내 계획은 당연히 용납될 리가 만무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 한 거야? 자신의 어떤 계획이 아버지의 땅에 대한 신용과 애착을 고려하지 못해서 자기 본의였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용납 못하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했지. 자, 아버지의 심정 앞부분에서는 일단은 언짢은 마음이야. 왜? 요즘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언짢은 마음. 그러다가 점점 아버지는 뭐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갖게 되지. 왜냐면 아들이 더 이상 이 가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는 안타까움, 아쉬움에 정서를 느끼게 된다. 자, 우리 이것만 꼭까지 하고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아버지는 하늘보다 땅이 더, 이렇게 해야 돼. 하늘보다 땅이 더 믿을만하다. 왜냐면 하늘은 못 믿을 때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 하늘이 못 믿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고 갑자기 막 태풍이 막 많이 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상기온이라든가 그지 굳은 날씨 이런 하늘을 못 믿을 때. 땅은 근데 그런 거짓말 안 하지. 그래서 하늘보다 땅. 2번 아버지는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3번 아버지는 땅을 야박하게 군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땅에게 정성 애정을 쏟지 않는다가 야박하다야. 그래서 비판하고 있지. 5. 4번 아버지는 창섭이가 가업을 잊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으셔. 그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만 할 뿐이지 화를 내진 않아. 어쩔 수 없어. 그것도 뭐 머리집의 어떤 그 악업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활이 나는 인술이어서 너희들이 개척한 거다. 인정해주마. 근데 좀 안타깝긴 하다. 안타까움이지 화를 낸 게 아니시죠. 자, 답은 X입니다. 확인 문제, 세 문제 풀 텐데 3번 문제는 여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배고프다 땅이니까.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그러다 설명으로 적절한 것. 창섭은 아버지가 자신의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 아니지. 아버지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내 돈이었구나 라고 스스로를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잘못됐고, 2번 보면 아버지는 창섭이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 것, 즉 집안 농사를 물려받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맞아요. 답 2번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자에서 아버지가 친주들을 비판하는 이유. 결국 그들은 뭐해? 땅을 정성으로 관리하지 않아.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 땅을 소작주고 번 돈을 땅에게 다시 쏟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도예지 가서 거기서 낭비해버린다 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거죠. 답 5번이죠. 지주들이 땅에서 얻은 곡식을 판 돈으로 땅을 가꾸지 않고 도시에서 낭비하기 때문에. 5번으로 가야 돼요. 4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4번 너무 피상적인 거야.
땅을 가꾸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5번으로 봐야 돼. 자, 3번 문제입니다. 배고프단 땅은 기역의 임법이라는 표현 방식이 사용되고 의미, 관리받지 못한 꿀대받는 땅을 의미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창세배경을 해보자.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꼭 입을 열었어. 안 그랬으면 이거 끝났거든? 아버지의 가르침이?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아버지도 착한 거야. 왜? 잘 봐. 이 땅에 대해서 지금 창섭이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땅은 그냥 판다. 안 판다. 이 관점으로는 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땅을 팔고 싶은데 아버지는 안 팔아준다. 이걸로만 생각한 거지. 근데 아버지는 그럼 판다 안 판다 차원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애정이 있다, 애정이 없다, 이 차원이야 지금. 근본적으로 땅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달라. 아버지는 지금 판다 안 판다 떠나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땅에 대한 애정이 없어. 그래서 후리다치고 괴이한 사람들이야. 땅에 대한 애정을 가져야지. 이건 아버지의 관점이고 창섭이 뭐냐? 그래서 안 판다는 말씀이잖아요. 팔지 않으면 그건 아닙니까? 왜 말씀 많이 하세요? 안 판다니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서로 지금 다른 관점인 거야. 쉽게 말하면 창섭은 판다 안 판다는 것 자체가 땅을 뭘로 본 거야? 금전적 가치로 본 거잖아. 금전적. 팔 수 있는 건데 지금 안 판다로 본 거야. 아버지는 뭐야? 땅을 안 파는 건 당연하고 그 땅을 갖고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오셔야 되느냐? 본래적 가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치? 그래서 지금 창섭이의 이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니,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안 파는 건 당연하고 그 마음가짐 말이야, 마음가짐. 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를 얘기하는 거야. 봐. 나 죽은 뒤에 누가 보더니 너도 이제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서 지주노릇만 하게? 무슨 얘기야? 만약 자기가 죽은 다음에 창섭이가 뭐 할 거야? 이 땅을 물려주면 창섭이도 역시나 땅을 멀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랑 똑같아. 요즘 지주랑 똑같아. 땅에 대한 어처 없이 뭐 하는 사람? 곡식한 돈을 가지고 도시에서 낭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않겠느냐? 땅을 홀대하는 사람 되지 않겠느냐? 너도 역시. 이런 사람 갖는 거야, 아버지도. 얘가 지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그딸 지주오고 자기 팀에서 땅들만 얼마를 고른지 아니? 안 된다, 팔테다. 나 죽을 때가 되면 다 팔테다. 돈에 팔 줄 아니 사람한테 팔테다. 이 말은 그 땅을 금전적인 값어치를 받고 팔테다는 뜻이 아니야. 아버지 관점 뭐라 그랬어? 땅에 애정을 갖냐 못 갖냐를 본래적 가치였지. 그럼 아버지는 어떤 사람한테 팔테다? 땅을. 아끼고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 땅을 줄 것이지 절대로 뭐 금전적 가치로 따져가지고 땅을 팔지는 않겠다. 야. 그것도 지금 팔겠다가 아니라 뭐야? 죽을 때가 되면 팔겠다. 이 말은 꼭 무슨 얘기야? 창섭에게 아예 땅도 물려주지 않겠다. 야. 그치? 지금 창섭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괜히 건드리는 거지.
그냥 차라리 딴 데 가서 대출이라도 받고 병원을 확장했고 그냥 있었으면 아버지 심기를 안 건드리고 아버지가 나를 돌아가시면 땅을 물려줬을 거 아니야. 괜히 와가지고 땅 팔아두세요.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계획해서 아버지가 장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옳습니다. 땅을 아버지께서 장사가 갚으시고 제가 부족했습니다. 가면 되는데 팔면 그만이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하는 바람에 이놈한테는 땅 못 맡기겠다 라는 마음까지 들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 들여 이 3대 때 때려온 이 땅이 창섭한테 가게 되면 뭐 할 것이다? 배고픈 땅이 돼버릴 것이다 라는 마음. 너한테 안 준다 이제. 심지어 유언까지 남기신다 아버지가. 그래서 누구한테 팔 거냐면 저 건너 용문이는 우리 느르지롱 같은 건 한 해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나는 걸 하나지 않겠다고 했다. 그만큼 용문이 우리 논이 정말 좋은 논임을 그 진가를 알아보는 애, 땅의 가치를 알아보는 애, 용문이 같은 애, 또는 문보나 덕길이 같은 그런 사람도 길바닥에 나앉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땅을 살려고 덤빌 때다. 문보나 덕길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땅을 아끼고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알겠지? 그래서 이들과 대립되고 있는 사람 찾아보시오 하면 저기는 지주가 되겠지. 그런 사람들이 땅 임자 안 되고 누가 되어오르냐? 그러니 아주 말란 김에 내 유언이다. 딱 잘라 말해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게 되겠니? 몇몇 해고 그 땅 소출을 팔아다 연년이 갚아나가게 할 테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팔 땅이 규모가 적지 않단 말이야. 일식으로 살 수가 없는 귀한 땅이잖아. 이 사람들은 일식으로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몇 년씩 나눠가지고 그냥 무이자 할부로 갚아라 이거야. 그 땅값마저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땅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한 10억짜리 땅이라고 해보자. 다 해가지고 돈 받. 그럼 이들이 뭐 3억이 사겠지? 그러면 한 번에 3억을 낼 돈이 없단 말이야. 또 그렇게 3억을 내다 보면 이 사람들이 또 뭐 하게 돼? 자기 삶이 피폐 있잖아. 집을 팔아줄 수도 있고. 그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10년 동안 갚게, 20년 동안 갚게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참고로 자기가 아버지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때쯤 돼서 땅을 팔겠다고 했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창섭이는 뭘 받는 거야? 그 땅값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 받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주긴 주는 거지. 너도 땅값을 난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라. 그들이 일시불로 안 준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묻을 거고, 혹은 내가 먼저 돌아가게 되면 너희 어머니는 그때 서울로 모셔가려. 나는 샘맛에 이렇게 야인으로서나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 묻힐 걸 흡족히 여긴다. 자, 이때 죄 없는 밥. 잘 봐. 밥을 먹을 때 우리 다 밥을 당연히 먹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 밥값을 하고 밥을 먹으면 죄 없는 밥을 먹는 거야. 밥값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면 이거 공짜밥이고 도둑밥이지. 그래서 죄 지은 밥을 먹는다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 인식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죄 없는 밥을 먹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바로 이 농사일을 지으며 땅에게 자신의 이 밥을 먹게 하는 보답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다가 가겠다. 이런 삶을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해서 야인이라고 표현한 거지. 자식의 젊은 욕망을 못 들어주는 게 아비의 마음으로 섭섭하다. 그러나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큼은 10년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걸 무시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 고치는 대로 나갔다.
돌다리 붙이러 가신 거지. 옆에 앉았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을 쭈르르 흘렸다. 어머니가 왜 눈물을 흘리실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야. 아들이 안타까운 거야. 아이고 저 영감탱이 좀 땅 좀 팔아줘가지고 아들 좀 도와주지. 왜 아들 그거 안 도와주냔 말이야. 그리고 이번 참에 올라가면 나 손주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이겠지? 아쉬움, 안타까움.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제가 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는 훌륭한 인물이십니다까지. 아버지에 대한 창섭의 존경심 느껴져. 아버지 존중하는 거야. 아버지가 이런 마음 갖고 있다. 인정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아버지 신념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든. 아버지가 땅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아버지가 땅을 어떻게 처리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인정합니다. 그게 아버지 신념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나중에 창섭이가 코허리가 찌르르르 해. 이거 뭐냐면 아버지하고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합의할 수 없고 똑같을 수 없는 자기만의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인정을 하는데 동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 차이가 생겨.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야. 아버지 성대로 사세요.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요. 그러나 창섭도 코허리가 찌르라 하였다. 자, 이거 어떤 감정이냐면 창섭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이런 태도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코허리가 찌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과 아버지와의 이 가치관 차이, 좁힐 수는 없다는 인식. 왜냐하면 아무리 아버지를 인정을 해도 사람은 왜 일을 하고 왜 삽니까? 이왕 살 거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재산도 안 늘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갑도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삶, 저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삶은 옳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인정만 할 뿐입니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신의 가치관 차이, 아버지의 본래적 가치관과 자신의 금전적 가치관 차이를 좁힐 수 없다는 인식에 결국 나와 아버지는 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거구나. 서로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하되 뭐 할 수 없는 동조, 아버지의 뜻에 따를 수는 없는 그런 차이 때문에 지금 뭐 한 거야? 코어리가 찌르르 한 거야. 아버지하고 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구나. 이게 알면 제 살다 보면 느낀다니까. 나는 이 삶을 살고 싶어. 이게 내 신념이야. 내 꿈이고. 근데 부모님이 막 반대한다는 거야. 야, 아니야 그거는. 야, 인생은 그게 아니야. 오히려 니들이 본질적이고 부모님이 현실적일 수도 있어. 금지적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재능, 제가 가진 꿈으로 제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아니야, 인생은 꿈만으로 살 수 없어. 인생은 돈 주고 사는 거야 라고 부모님 얘기하면서 직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할 때마다 가치가 추도 생긴단 말이야. 나는 부모님의 가치관 인정을 하겠지. 왜? 부모님 IMF도 겪으셨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자식 공부시키고 살아가신단 말이야. 그럼 부모님의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나도 부모님처럼 살아야겠다는 아니지 솔직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때도 이들은 허리가 찌르르르 해. 가슴이 아픈 거지.
근데 그게 있어. 뒤에 가면 아버지 깨달음이 나와. 그 제비 이야기 나오거든. 그 시 이야기. 백낙천의 시. 어느 순간 부모는 자식이 커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시기가 왔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대. 버텨야 한다 얘들아. 부모님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음을 인정할 때까지 버티든가 인정하도록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런 주위의 사람도 되게 중요해. 다른 선생님이라든가 담임들이나 이런 분도 마찬가지. 얘 생각이 되게 옹골차입니다. 단단합니다. 애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철들었습니다. 해주는 그런 바탕들이 생겨야 돼. 나를 내 그 인생을 응원해 줄 수 있는 그 바탕들을 만들어 놓고 버티고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잘할 자신 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부모하고 자식은 얘들아 인정도 하고 동조도 하는 게 말이 안 돼. 세대가 30년 차이 나는데. 부모님 고등학교 다닐 때 니네 애들아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 오늘 법정 나와가지고 지었다고 뻑뻑대가니까 말하고 그 시대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가고 니들은 지금 정말 물론 경제는 힘들어. 그치? 막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근데 많이 그때보다는 자유로운 세상이란 말이야. 직업 복지 많아졌고. 그때처럼 뭐 의사, 변호사, 무슨 공무원 이게 다가 아니야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 바뀐 세상이 옛날 방식으로 산다? 아니잖아. 뭐 어떻게 해야 돼?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돼? 부모님이 너로서는 어쩔 수 없었구나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줘야 돼. 부모님이. 그치? 직업부터 지금 갈린 거잖아. 그치? 아버지는 공원을 가라, 아들은 의전을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했고 아버지가 땅을 안 팔아주는 건 당연한 거고 뭐까지 하게 된 거야? 아버지와 자기와의 세계가 격리된 일종의 결별의 심사를 체험하는 때문이었다. 결별의 심사. 그러니까 이별하는 마음이지 이거야. 코어리가 찌르는 마음이 바로 결별의 심사였고 뭘 인식한 거야? 바로 아버지의 가치관과 자신의 가치관 이것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된 것이었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로 닮을 수가 없구나, 같을 수가 없구나, 합의를 볼 수가 없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창섭을 바라보는 소수자의 태도를 별표를 한 3개 쳐두자. 서술자의 태도 별표 3개. 우리가 뭐 중립 이러잖아. 아니면 뭐 되게 공정한 심판 이런 거 하잖아. 인간이면 절대 공정할 수가 없어. 만약에 이 작품이 서술자가 AI면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운동 스포츠도 봐봐. 편박 편정이나 아니면 오심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뭐야? 사람이 아닐까. 그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나는 이 팀이 좀 더 이겼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 난 이 선수가 더 좋아 보여라는 마음 안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 심지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도 분명 비슷해 보여. 근데 얘는 좋다고 하고 얘는 싫다고 해. 왜? 취향 차이. 얘가 하면 기존의 가수를 흉내냈다는 둥 뭐라는 둥 막 하다가 또 얘가 보게 되면 역시 노련하다고 막 왜 이런지 모르겠어. 제의할 필요 없네. 얘가 그래 막 뭐 이러면서 우리 재밌게 봤어 나 그 프로그램. 다시 부활됐으면 좋겠어. 6까지도 받았는데 K-pop 스타라는 게 있어. 내가 되게 SBS 일요일 저녁만 되면 찍어가지고 그걸 봤지. 근데 그 출신들이 많이 좀 안타까워. 그 악동 뮤지션 정도만 좀 활동하고 샘킴? 그 출신 중에 얼마 전에 그 미스터 트롯 그거 보니까 그 노지훈이라고 그 키고 잘생긴 애 있어. 그 축구했던 애거든. 노지훈이가 원래 걔가 뭐냐면 옛날에 MBC에서 그 위탄이라고 위대한 탄생이 있었거든. 거기 멤버야. 그러니까 얘가 솔직히 말하면 그 멀쩡한 발라드 아니면 락 발라드 아니면 이쪽으로 스윗한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시작하던 애였거든. 근데 트로트로 물론 트로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색깔을 바꿔버린 걸 보면서 와, 안타깝지. 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은 그렇게 애를 맡아가지고 키우면 좀 진짜 잘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 책임 못 지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그냥 프로그램용이었나? 소모품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중요한 건 이거야. 그치?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중요한 건 아버지의 가치관과 아들의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서술자는 어느 쪽을 기울어져 있어. 그거를 뭐로 드러내냐면 서술 방식으로 봐봐. 창섭이가 땅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며 계획을 제시한 앞에 부분이 있었지. 창섭은 의사인 아들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차근차근히 이르듯이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술자 입을 거쳐서 자 얘들아 네모쳐야 돼. 요약적 네모쳐야 돼. 요약적 서술자가 요약적 네모쳤어? 그리고 전달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창섭이의 감정도 안 드러나고 말투도 안 드러나. 어떤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게 안 나타나. 반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부분 대화 메모쳐야 되겠지? 대화. 아버지의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 그러면 좀 더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땅에 대해서 소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야. 이런 차이점이 밑에 봐봐. 서술자는 자 줄글자 땅을 만물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아버지가 작가의 대변자이고 작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이 서로 유사한 거지. 그 방법은 뭐야? 창섭이의 말은 자기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창섭이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을 안 드러나게. 근데 아버지의 말은 직접 들려주면서 뭐 하는 거야? 감정이나 말투가 드러나게 한다. 자, 2번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대한 창섭의 태도 이거지.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뭘 할 수 없습니다?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이해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동조할 수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에 존경을 표하고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뭐 하진 않는다? 동조하진 않겠다. 따라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은 살지 못한다 이 얘기지. 등장인물의 심정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버지 유언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죽을 때가 되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누구였어? 용문이, 문보, 덕길이 같은 사람들에게 땅을 팔아서 그것도 땅값을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해마다 연년이 갚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죽으면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가라. 그리고 자기는 시골에 계속 살면서 농사를 하면서 소박하게 살다 죽겠다. 즉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땅에게 보답하는 삶. 이런 야행을 살아가겠다. 죄 없는 마음 먹으면서. 이것만은 꼭입니다. 아버지는 창섭에게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서울로 가겠다가 아니라 땅을 팔겠다지. X. 2번 창섭은 땅에 대한 아버지의 신념을 이해, 인정, 존경 여기까지 맞아. 동조만 하는 거야. 5. 확인 문제,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카에서 타까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5번이죠. 아버지는 창섭에게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땅을 팔지 말아달라고가 아니라 죽을 임시가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팔 테니까 또 땅값을 연년에 받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지 땅을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죠. 5번입니다. 2번입니다. 카에서 지금 땅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특정 소재, 바로 땅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아버지 가치관이 드러나요. 3번입니다. 3번에 기억, 그런 사람들, 용문이, 문보, 덕길이야, 뭐 할 사람들, 땅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갖고 올 사람들.
자, 3번이겠지. 다른 표현들은 전부 다 부정적 사람이거나 비교한 표현 혹은 아는 표현들이지 핵심은 이거잖아. 그지? 땅을 소중히 갖고 사람들. 4번입니다. 니은의 이유, 코어리가 찌르는 이유, 신념은 이해했지만 가치관처럼 좁힐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5번에 되겠습니다. 4번에. 됐지?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남았어. 좀 쉬었다가